어려운 게 많았어. 지금 정확한 풀이가 아닌 분들도 있고. 쌤 좀 보겠습니다. 일단 84번 잠깐 보시면 자, p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8p가 2p 제곱인데요. 이게 양변에 제곱을 하는 게 원래는 보통이 맞긴 한데, 근데 저게 제곱을 하면 4차 방정식이 돼서 중3에서 4차를 풀 리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식이 정리가 좀 돼요. 왜냐하면 이게 p제곱 빼기 4p 더하기 4 플러스 8p라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고 다시 완전제곱이에요. 그렇죠? p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안에 완전제곱식은 뭐예요? 절대값이죠. 근데 문제에서 p가 양수라 그랬나? 그러니까 p 더하기가 양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요 양수니까 그냥 p 더하기예요. 네, 그래서 2p 제곱 빼기 p 빼기 2는 0을 푸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근해 공식 쓰시든가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85번 그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답이 11이니? 네. 이게 자, 여기서 근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뭐를 생각해야 돼요? 분수도 생각해야 돼요. 분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푸는 게 아니고요. 네, 막 인수분해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a 빼기 4 때문에 인수분해를 무작위로 할 수도 없어요. 유리수가 해가 나왔다는 건 무리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가 나오는 거라서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원래? 근해 공식 때문이지. 근데 근해 공식을 썼는데 루트가 지워지든가 하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근해 공식으로 갑시다. 자, 짝수 공식 씁니다. x는 네, 뭐 2분의 잠깐 2의 2분의니까 4분의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그러니까 9 빼기 4 2 a 빼기 4거든요. 그럼 이게 루트가 아니고 루트가 없어진 수가 나오는 거니까 약분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루트만 없어지면 유리수잖아요. 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요? 완전제곱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인 9 빼기 8의 a 빼기 4 얼마나 될까? 32 되고 41 빼기 8a가 제곱수로 나와야 돼요. 루트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요거 풀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수가 이제 뭐 1, 4, 9, 16, 그 다음에 뭐 있냐? 25, 36 정도 있겠죠? 그 A도 자연수니까 41에서 뭔가를 빼긴 하죠. 예. 자, 그러면 요거 6개인데 6개를 다 해야 되냐? 그건 조금 힘드니까 약간 꼼수를 좀 부려봅시다. 8A의 특징이 뭐예요? 8A니까 8의 배수예요. 자, 41은 8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그럼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8의 배수를 빼면 당연히 8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만 보면 돼. 그럼 일단 짝수는 다 빠질 거고. 8로 나눈 나머지 1이면 홀수잖아. 얘네 다 8로 나눈 나머지 1이네.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구하시면 돼요. 네, 86번. 요거 심화 내용으로 되게 많이 내는데
x제곱 빼기 사실 심지어는 고1 때도 가끔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1이 어떤 정수의 제곱이니까 그냥 p의 제곱이라고 써고 있습니다. 네, 단 p는 정수. 힘드시죠? 그죠? 그리고 x도 정수예요. 솔직히 이 문제를 왜 여기서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센 수준은 넘어선 것 같은데 누가 해설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네. 근해 공식을 썼나? 근데 근해 공식 쓰면 장난 아닌데. 네. p제곱까지 넘겨서요. 내가 그러니까 p제곱을 넘기잖아요. 쓰지 마세요. 이거를 푸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서 쓰지 마요. 자,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2 뿔마 루트 p 제곱 빼기 7이니까 방금 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네, x도 정수고요, 그렇죠? 그다음 p도 정수고요. 그럼 얘가 깔끔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x가 정수가 되려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좀 찾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왠지 계산을 잘 못한 것 같다. 맞나?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더 좋은 건 그 합차입니다. 비슷한 거 중간고사 때 한 것 같은데 그 완전 제곱식으로 갈 거예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더하기 7은 p제곱이죠. 그래서 자 얘가 x-2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7은 p제곱에서 x-2의 완전 제곱을 뺀 거다. 그러면 p 플러스 x-2 p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고 자 p 정수죠? x도 정수죠? 2도 정수죠? 정수끼리 열심히 계산한 거니까 당연히 정수 2개 곱해서 7 나오고요. 그러면 1 곱하기 7, 7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 해야 되네.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자,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다 풀려면 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x를 할 수 있냐면 얘네 둘이는 자 p가 있어서 좀 골 때리지만 뭘 하면 빼면 p가 날아가요. 차이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차이를. 그래서 원래는 다 해봐야 하긴 하는데 빼면 자 뺄셈을 하면 p 빼기 p 없어지고요. x 빼기에서 마이너스 x 빼기를 빼니까 2의 x 빼기가 자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6 얘에서 빼면 6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6 x 빼기가 마이너스 3이나 3 나옵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네, 5 나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1한테 정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9번도 내가 좀 해보려고요. 이거 고차 방정식 단원이나 2차 방정식 공통수학에서 얘기했던 건데 가급적이면 그 방식으로 좀 봅시다. 정리하지 말고. 자, fx 는영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 하면 f4x 빼기 3은 0의 두근은 뭐냐 구해서 덧셈 하라 했는데 자, fx는 0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건 의미가 뭐다? f 알파 f 베타 0이다 이거예요. 알파 베타 넣어도 된다예요. 저 첫 번째 식은
그러니까 F 알파는 0, F 베타는 0. F라는 F라는 식의 괄호 안에는 알파나 베타는 넣어도 돼. 방정식애가 뭡니까? 넣어도 되는 애잖아요. 근데 F라는 형식의 애는 알파, 베타를 넣어도 되니까 4x 빼기 3자리에다가는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도 괜찮아요. 성립해요. 따라서 4x 빼기 3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는 거니까 4x 빼기 3자리에 알파 또는 베타를 넣는 거는 마치 3 넘기고 4를 나누면 x는 알파 더하기 3에 4 나눈 거와 베타 더하기 3에 4 나눈 거를 넣는 거와 똑같거든요. 얘는 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한 거와 마찬가지라서 요놈 두 개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분의 합은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더하기 3 6 해서 계산해라 뭐 이런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줬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991번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한 거 까먹었을 수는 있는데, 자,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x 더하기는 0에 한근을 알파라 하면, 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뭐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공통수학에서 4차 방정식 단원할 때 했단 말이야. 얘를 뭐라 하냐면 상반방정식이라는데, 왜 상반방정식이라 하냐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 대칭이에요. 양 사이드가 1, 가운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한가운데 마이너스 4. 이런 방정식에 관한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통수학에서도 얘는 좀 특별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뭐 모의고사 기출에도 있어가지고 고1 때 좀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양변에 x제곱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자, x제곱 빼기 x 빼기 4 빼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돼서,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잔뜩 들어가요. 곱셈공식 변형할 때 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있고요.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과 마이너스의 x 더하기 x분의 1과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얘가 x 더하기 x분의 1로 정리를 하면 곱셈공식 변형에 따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제곱 곱하기,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니까 빼기 6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해가 알파랬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애는 제곱에서 빼고 빼기 6을 하면 0이다가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그러니까 얘를 잠깐 t라고 놓으면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0이에요. 그럼 t는 이제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t는 3하고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3 또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3 또는 마이너스 2 하고 쓰는 겁니다. 네, 3번이죠. 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995번 같은 거는 3x 더하기 y 잘 치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93번은 그렇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쌤, 다음 숙제는 저기 2차 방정식 분각의 근의 개수 B단계 또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예. 자, 마크를 해봅시다.
질문 불러주세요. 답변이겠죠? 703. 706번에 3번. 6번에 3번. 711. 11. 끝. 앞쪽은 없나? 뭐 사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702번에 관한 설명을 했나?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됐고. 자 703번 해볼게요. 네. 자 해바라기 8송이, 튤립 7송이, 수국 6송이가 있습니다. 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꽂고요. 다른 꽃, 종류의 꽃 중에 꽃병 B의 꽃을 8송이를 고르는 종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근데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해바라기가 8개가 있는데요. 8개. 네. 그러면 해바라기가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색이 좀 더 노란 게 있고 좀 시든 게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요. A 해바라기, B 해바라기, C 해바라기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꽃병에 꽂고 나면 뭐가 중요해요? 해바라기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개수가 3개 꽂았냐 4개 꽂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 꽃병에는 누구를 꽂고 그 다음에 B 꽃병에는 누구를 몇 송이 꽂았냐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죠? A에 뭘 하나 꽂은 다음에 다른 종류로만 이제 B 꽃병에 꽂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 누구 하냐로 나눠주시면 돼요. 해바라기 8개, 튤립이 7개, 수국이 6개. 아, 수국도 꽃 이름입니다. 그 연못 같은 데 많이 피는 꽃 있어요. 좀 네모나게 생긴. 네모난 탑은 좀 이상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다 뭘 꽂냐? 자, 첫 번째 A에 해바라기. 그러면 B에 뭘 꽂냐면 다른 종류니까 튤립하고 수국 합쳐서 8개 하는 거잖아요. 합쳐서 8개 꽂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몇 개 꽂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만 몰빵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튤립 7송이, 수국 6송이라 몰빵은 안 되겠죠. 네, 그럼 뭐 써줍시다. 튤립은 최소 2개를 넣어야 돼요. 왜냐면 수국이 6개밖에 없습니다. 네, 2 더하기 6이 있고요. 3 더하기 5가 있고요. 그래서 7 더하기까지 있습니다. 네, 튤립 8송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튤립 2개, 수국 6개, 발음이 힘드네. 이런 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어요? 1, 2, 3, 4, 5, 6, 6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튤립. 그러면 이제 B에다가는 다른 종류인 해바라기랑 수국 더해서 8개 하면 되죠. 네. 수국은 몰빵해봤자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바라기 최소 2개를 넣어야 되고요. 네. 뭐 해바라기 많이 넣어도 되죠. 해바라기만 8개 넣어도 돼요. 네.
그럼 얘는 몇 종류야? 2, 3, 4, 5, 6, 7, 8, 1 빼고 8까지네? 7가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A의 수. 그러면 B의 해바라기 더하기 튤립이 8개. 튤립이 7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바라기 하나 넣어야 돼요. 8 더하기 0까지 있겠죠? 1, 2, 3, 4, 5, 18. 해바라기가 1부터 8까지 있으니까 튤립은 자동이고. 네, 8가지. 뭐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야. 뭐 또는이니까 더 쌤하면 됩니다. 네, 6, 7, 8 더하면 21입니다. 말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중학교 경우의 수보다 아마 말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706번에 3번. 야, 이거 뭐야? 동전 지갑에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1개, 10원짜리 4개를 들고 있는데 1000원보다 많은 금액을 만드는 경우의 수. 아, 근데 이거 겹치는 게 없다, 그죠? 네. 그 원래 저기 지불 방법 재불 액수라는 708번 같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죠? 왜냐면 100원짜리는 하나밖에 없고 10원짜리 4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큰 돈을 간섭하기 때문에 막 환전해서 뭐 낮은 돈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잘 세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면 잘 세야죠. 자, 1000원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원 2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1000원보다 많으니까 500원짜리 2개만 넣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500원짜리 2개 안 넣고 1000원 넘기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이건 마치 뭐 같은가요? 500원짜리 2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500원짜리 2개 넣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 넣을 거냐만 고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500원짜리 2개를 미리 넣어놓고 그 동전끼리 구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넣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니까 500원짜리 2개는 기본으로 해놓고 그러면 500원, 100원, 10원짜리를 뭐 몇 개 넣을까? 뭐 이거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 근데 500원짜리 1개 있어요. 2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1개, 이거 4개. 그럼 이제 500원짜리 넣을까 말까, 100원짜리 넣을까 말까, 10원짜리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되니까 500원짜리 1개 넣을까 안 넣을까 2가지, 100원짜리도 2가지, 10원짜리는 안 넣거나 하나 둘 셋 넷이니까 5가지. 근데 뭐는 안 돼? 안 넣으면 안 돼. 왜냐면 1000원 다 많아야 된대서요. 넣긴 해야 돼요. 1000원만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빼줍시다. 네, 19가지. 네, 요거라고 낸 것 같네요. 와, 문제 참. 709번을 질문을 안 했네. 음. 709번을 질문을 안 했어. 다 셌다고. 내가 한번 해볼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한번 세볼게. 네. 이거 저기 정사면체만 2개 붙이는 거죠. 네. 정 6면체입니다. 옆면이 정사면체 2개 붙인 것 같은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아이씨, 이상하네. 네. 이게 A에서 E로 가는 방법은 결국 A에서 출발, 옆에를 막 돌아요. 그리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A에서 출발, 그 다음에 이제 B, C, D 중에 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만 그래요. 자, 그래서
E로 가거든요. 결국 맨 처음 스타트는 A고 마지막이 인 거는 확정이니까 BCD만 잘 쓰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BCD는요 누구든 하나는 거쳐야 돼요. A에서 E로 점프는 못하니까 한 번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거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C 갔다가 E로 갈 수도 있죠. 뭐 D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D에서 BC 다 돌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물론 D에서 CD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죠. 즉 여기는요 BCD를 마음대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가 삼각형밖에 안 돼가지고 갈 수 없는 길 이런 거 없어요. 자, B에서 D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B에서 C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C에서 B나 D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기는 그냥 뭐냐면 B, C, D 중에 최소 하나 이상만 적당하게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만에 가는 거, 두 번만에 가는 거, 셋 다 돌고 가는 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한 번에 가는 건 경우가 세 가지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B 또는 C 또는 D니까. 그러니까 A, B, A, C, A, D처럼. 그러니까 세 가지. 두 개를 거쳐서 가는 거 몇 개야? 3 곱하기 2거 아니야. 그러니까 B, C, B, D, 뭐 C, B, C, D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세 가지, 이거 두 가지잖아요. 세 번만에 가는 거? 아니 B, C, D 나열하면 되잖아. 그럼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3, 6, 6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15가지 아니야? 네, 뭐 요로라고 낸 것 같아요. 이거 꽤 어렵네요. 자, 711번. 예, 아주 질문 잘 하셨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자, 11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C라고 하는데 AB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 단계로 서술하시오. 아, 문제에서 그래도 단계를 줬네요. 당연히 실전에서 단계 안 줘요. 그 다 합쳐서 홀수인데 ABC하고 A와 B와 C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게 한 번에 생각하기 힘들잖아. 아니 한 번에 AB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다를 어떻게 한 번에 할 거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ABC가 홀수인 걸 먼저 했나? 네. 얘가 홀수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여가지고 합쳐서 홀수인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1단계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ABC가 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셋 다 홀수해야 되거든요. 곱해서 홀수려면 홀만 밖에 안 돼요. 요 경우는 ABC 모두 홀수인데 그러면 뭐 문제가 생겨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홀수 3개 다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는 빵인 거고요. 곱해서 셋 다 곱해서 홀수면 셋 다 홀수인데 3개 홀수 3개 더하면 저기 홀수로 나오니까 짝수일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제끼고 그래서 2단계로 A, B, C는 짝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인 경우를 할 거예요. 자, 3개 곱해서 짝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홀수만 있진 않아. 짝수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니까 곱해서 짝수인 거예요. 이 얘기고요. 첫 번째 거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다는 그렇게 강력한 힌트는 되지 못해요. 그냥 짝수가 섞여 있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합을 보셔야 됩니다. 자, 3개 합쳐서 홀수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몇 개가 홀수해야 돼요?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 그 덧셈에서 홀짝은 예, 홀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됩니다. 짝수는 아무리 더해도 홀짝이 변하진 않아요. 홀수를 더하면 변한다고요. 짝에서 홀 더하면 홀로 변하고 홀에서 홀 더하면 짝으로 변하고 그래서 결과로 중요한 건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홀수가 1개거나 그러니까 홀수가 3개거나 아니면
홀수가 한 개, 짝수 두 개면 되는데 이러면 세 개 합이 홀수야. 근데 홀수 세 개는 이 경우가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셋 다 곱해서 짝수일 리가 없죠. 홀 곱해서 짝이 안 되잖아. 이거는 불가능해. 왜? 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이 짝이니까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A, B, C가 홀 하나 짝둘이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 열심히 돌고 돌았지만 A, B, C 중에 하나가 짝수, 하나 홀수, 두 개 짝수 이러면 됩니다. 요거만 잘 구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누가 특별해요? 홀수인 애가 특별하겠죠. 누가 홀수냐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A, B, C가 있는데 A가 홀수고 나머지가 짝짝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홀수인 경우 나머지가 짝짝인 경우, 그 다음에 짝짝홀인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누면 되겠죠. 누구 하나가 홀수냐가 중요한 거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하면 되고, 자 A가 홀수인 경우 몇 개? 세 가지죠. 주사위 던져 나오는 수잖아. 짝수도 세 개잖아. 나오니까 곱하기예요. 333 곱하면 27, 27, 27, 27이 세종류.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27이 세종류 총 81종류겠죠. 그 712번 원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많이 했지만. 네, 뭐 까먹어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숙제가 끝났나요? 수열일까요? 저기 뭐야 하기 전에 나 또 깜빡했다. 이거 깜빡하면 내가 없나? 그 뭐 역시 여러분 뭐 추러스 뭐 안 되네요. 알지 않아요? 네, 추러스 쿠폰이 왔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기말고사 열심히 보시라고 학원에서 추러스 트럭이 온대요.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4시부터 선착순인데 뭐 내가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한 3시 40분부터 줄 서 있다 그러던데 아닌가? 그 저기 버거킹 앞에 저기 학원 저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네. 그 추러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거 내면. 네, 그리고 나 하나랑 친구 하나 되겠죠? 네,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친구 하나 저기 밑에 그거 이름하고 저기 쓰면은 친구도 같이 준대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가서 드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금요일 아마 하루일 거라서 네.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 가세요. 아니다. 여러분 어차피 금요일에 학원을 오잖아. 근데 4시라서 좀 애매한가 시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뭐 좀 일찍 와서 저기 밑에서 공부하시든가 밑에서 숙제하셔도 되고 뭐 그럼 되잖아요. 예. 학원에서 뭐 연락이 한 번 더 가겠죠? 예. 나는 안 주나? 네.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학생들 줄 서야 돼. 내가 가서 좀 달라고 하면 좀 쪽팔리죠. 나가봐야겠네. 그리고 학원에서 저기 뭐야 여름 특강 계기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내가 1년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뭐 받고 여러분들 시험 한번 받고
그래서 대충 너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거랑 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5월이죠. 5월은 당연히 지금 공수 1을 해요. 그 내신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내신은 내신 기간 때 당연히 하는 거니까. 내신은 내신 기간 때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3-1, 3- 뭐 하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선행만 얘기할 거야. 지금 공수가 경우의 수 하고 있는데 끝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끝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행렬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행렬까지 다 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시험 날짜 다 찾아보니까 거의 7월 1일 정도에 시험 시작이거든요. 기말고사가 7월 1일이나 6월 30일 정도 시작이고 보통 3일 정도 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기말 중간 대비는 6월 8일이 월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네, 6월 8일부터 내신 할 거예요. 네, 뭐 이거 시간 바꾸는 거 뭐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네, 그러면 보통 한 7월 한 3-4일 정도 될 거예요.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휴일 하루 정도는 보장을 해드릴게요. 그 하도 막 나오기 싫어하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하긴 하고. 그럼 이제 7월 한 6일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방학이 여러분들 보통 7월 12일 정도, 아니 20일 정도 시작이더라고. 네, 이러면 끝날 것 같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방학 일정 조사하다가 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성재중은 저희 시험 아니 방학 날짜가 원래 그래요? 이번에 2주밖에 안 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2주밖에 안 하는 게. 왜 그런데요? 그 저기를 빨리 하려고 그러나? 겨울 방학을 엄청 길게 하려고 그러나? 공사 아 학교 공사예요? 아 그렇구만. 그럼 뭐 여름 방학 특강 이런 것도 물어봐. 네, 뭐. 아, 뭐 내가 본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네, 뭐 그럼 성재중은 어쩔 수 없고. 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성재중은 저기 중간고사 기간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나? 중간고사 기간이 다르구나. 골치 아프네. 일단 내가 저 성재중은 2학기 중간고사 일정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좀 뭐 약간 바꿔야 되면 그때 가고. 어쨌든 평범하게 간다면 예, 여름방학 있잖아요. 뭐 대충 이게 날짜는 대충이에요. 대략이에요. 한 8월 15일 정도까지, 8월 20일 정도까지는 다 보통 여름방학이니까. 그 다음에 예, 9월이 있을 거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여름방학, 그러니까 일단 공수 1이 끝나면 나는 뭘 할 거냐면 여름방학 기간에는 굳이 3-2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신 전에만 하면 되죠. 뭐 3-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여름방학 때는 뭐 할 거냐면 그냥 공수 1 할 거예요. 유형 할 겁니다. 뭐 생각하기로는 개념 원리랑 RPM 생각하고 있어요. 난이도가 적절해서. 그러니까 개념 원리도 저기 개념서긴 한데 문제 수는 지금 마플 교과서보다 많아서 마플 교과서가 문제가 많지는 않잖아요. 6문제 빼면. 그리고 유형서 하나 하려고 RPM 하나 하고요. 네. RPM이 대략 한 8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저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마 여름방학 내에 다 끝내기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까먹지 않았겠어? 그죠? 맨 앞에 까먹었을 거 아니야. 설명하면서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바로 문제 못 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 네, 설명 한 번 더 하고 대신에 설명을 완전 한 번은 했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2번 하면 내 생각에 9월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네.
9월 정도까지 하면 다 할 거예요. 아, 물론 9월에는 다시 내신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9월은 9월 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마 9월 말 정도에 시험 볼 거예요. 9월 중순이나 말이나. 하고 그럼 내신 뭐 적절히 하고 그럼 이제 10월, 11월, 12월 남거든요. 이때는 당연히 저기를 해요. 공수 투를 합니다. 개념하고요. 이제 1, 2월 방학이겠죠? 당연히 유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얼추 맞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시간이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고 다행히 다른 반은 좀 시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 아니 알아.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생각할 거예요. 네. 그건 내가 알아서 생각할 거고 근데 뭐 대신 잘 볼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뭐 네 앞에 와서 하면 돼. 앞타임에 와서 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이제 천천히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얘기를 왜 그래서 고1 과정은 다 끝내고 2번 정도 보고 고1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 선행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나는 별 생각 없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고1 올라가기 위해서 최소한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1 과정 정도는 해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고1 과정은 어떻게든 2번씩 하고 끝내는 거고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고2 과정을 하고 싶겠죠. 나는 이 1년 동안에 고2는 안 해. 안 할 생각이야. 너네가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고1만 2번을 할 거예요. 공수 1, 공수 2만. 뭐 그 정도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어설프게 진도 빨리 나가느니 저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겨울방학은 사실 아직 많이 남았고 아마 내가 볼 때 올해 사례를 봐선 너네 겨울방학 때 되면 아마 학교에서 거의 100% 윈터스쿨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윈터를 하면 되니까 여름이 문제인데 여름은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고 뭐 마실 분은 마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입김이 더 강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니네가 여름방학 때 뭔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름방학에는 공수 1을 해요. 유형을 한 번 더 나갈 거라고. 그러면 여름방학 때 니네가 공수 2를 내가 물론 개념을 할 거지만 미리 한 번 또 한다던가 이 정도 선택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근데 대수는 힘들어. 2학년 1학기 과정을 대수라고 하는데 대수는 여러분들 못할 거예요. 힘들어요. 그 공수2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공수1 끝나는 시기가 이 정도라서 공수2랑 대수를 병행하는 건 좀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병행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중3-1하고 중3-2는 병행이 가능한데 공수2하고 대수는 병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면 뭐 여름방학 때는 내가 10월 정도부터는 공수2를 나갈 거지만 공수2를 미리 한번 맛보기를 보는 수업이 깔려 있으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특강을 일단 뭘 계획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1년 동안 두 번을 할 거고 여기에 2학년 1학기 과정에 껴들 틈이 없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 껴들 틈이 없어. 여러분 속도상 느린 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는 특강을 뭘 까냐면 내신 특강을 깔 건데요. 여기 내가 말하는 내신은 고1 내신이에요.
고1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모의고사 보는 걸 특강을 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건. 뭐 하냐면 와서 내가 학교별로 하나씩 줄 거야. 니네가 아직 고등학교 선택을 안 했잖아. 내가 가끔씩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알죠? 내가 뭐 덕원여고는 이렇고 명덕여고는 이렇고 뭐 마포고는 이렇고 내가 백날 해봐야 니네가 풀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다 줄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덕원여고, 하루는 마포고, 하루는 화곡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니네가 풀어보고 대충 어느 정도 난이도 차가 있는지 학교별로 어느 정도 난이도 차가 있는지 경험이 될 거라고. 물론 근데 너네들은 숙제를 잘했으면 어느 정도 맞출 텐데 아마 60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복습을 좀 하시면 60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와 저 학교의 난이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보통 여러분들이 두세 학교 중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남고든 여고든. 그러니까 보고 나서 수학에 자신이 없거나 나는 수학이 더 자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 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특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 내가 해설을 하겠지, 해설을 하면서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겠지. 이런 학교는 이런 경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개념 그 선행 특강을 아직 깔 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깔 거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요구하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선행 특강을 더 깔아주세요 하면 뭐 공수2 개념을 할 생각은 있으나 원래 하긴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나는 저 계획을 갖고 있으니 참고하셔라 라는 겁니다. 뭐 아마 조만간 기말고사 6월 초 정도 되면 부모님들한테도 한 번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내 계획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혹시나 뭐 궁금해하시면 말씀을 드리라고요. 그 학원에서 나한테 특강 계획 짜라고 해서 짜본 김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두 번 한다. 그 선행 느리다고 걱정까지는 하진 않아도 됩니다. 느린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100배 나아요. 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진도가 나가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 중3 때 고1 과정 끝까지 두 번 보면은 속도로는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극복 가능하고요. 순열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 좀만 하고. 네. 자, 순열이 뭐냐? 제가 얘기했나? 자, 순서대로 나열한다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긴 해요. 순열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그렇지. 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좀 하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안 한다고. 알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의 수.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A, B, C, D, E라는 5개의 글자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3글자를 써라. 순서대로 단어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맨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5개잖아요.
ABCD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는 4개, 세 번째는 3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순열이라 해요. 근데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이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는 거죠. 기호를 쓸 거예요. 자, ABCD 가지고 세 글자 만드는 거나 아니면 자, 학생이 ABCD 이 학생이 있는데 자, 한 명은 회장, 한 명은 부회장, 한 명은 당번. 그럼 회장 뽑는 법 5개, 부회장 4가지, 당번 3가지 똑같잖아요. 자, 1, 2, 3, 4, 5라는 숫자를 가지고 비밀번호 3자리를 만들어라. 뭐 이것도 5, 4, 3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냐. 근데 그게 다 뭐냐? 서로 다른 몇 가지, 5가지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써라 하니까 그걸 저렇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썼다 이거예요. 자, 표현은 어떻게 하냐? NPR이라고 합니다. NPR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저 P는 순열, 뭐 퍼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책에 있죠.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인데 뭐 나는 퍼뮤테이션이 영어로 다른 다른 뜻을 몰라서 난 저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뭐냐? 5개 가지고 몇 개 써? 3개 썼단 말이야. 5P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개 가지고 r개 썼다 이거예요. 네. 순열이라고 합니다. NPR로 표현한다. 그럼 이거 뜻이 뭐냐? 자, 5개 가지고 3개 쓰면은 5, 4, 3이니까 5부터 시작해서 3개 쓰죠. 만약에 4글자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쓰지? 5, 4, 3, 2 쓰죠. 5글자 쓰면 5, 4, 3, 2, 1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NPR은요 N부터 시작. 5개 중에 시작하면 5부터 시작하는 N, 그 다음 수 N-1, 그 다음 수 N-2 해서 어디까지 쓰냐면 이게 N-R 더하기 1까지인데 이 N-R 더하기를 외우려면 니네가 힘드니까 그냥 R개라고 합시다. 아니 3글자 쓰면 5부터 시작해서 3개 쓰잖아요. 2글자 쓰려면 5부터 시작해서 2개 쓰고 그렇죠? 이게 NPR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문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순열에서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n 종류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근데 똑같은 것도 안 씁니다.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게 내가 여러분이 순서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여기서 순서는요, 이제 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뜻도 되지만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당번 이렇게 하면 회장하고 부회장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구별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등수를 마련을 해준다, 등수를 정해준다던가 아니면 얘는 좀 더 뛰어난 애, 뭐 얘는 좀 나중에 빠져도 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우열 관계를 정해준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알게 뽑는 3개, 이 3명 뽑죠? 3명을 서로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건지 구별을 안 해도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 안 하면 조합이라서 뭐 몇 번 해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말이 거기 있나? 네, 오른쪽 페이지 있죠. 네. 계승. 여러분 승이라는 표현이 그 3의 5제곱을 할 때 3의 5승이라는 말도 쓰죠. 뭐 사실 옛날 말이라서 요새는 승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승은 한자거든. 거듭제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계승이 붙으면 계단 형태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의 5제곱은 3, 3, 3, 3, 3이잖아요. 3을 5번 곱해라. 근데 계승은 여러 번 곱하는데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쭉 1부터.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는 영어로 씁니다.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느낌표예요. 느낌표랑 똑같아요. 뭐 그래서 이과는 이 느낌표 기호를 보면 네, 그 수학을 생각을 하고 뭐 문과는 뭐 저기 뭐야 국어 느낌표 마침표 이런 거 생각한다는 그런 뭔가 보는데 자 팩토리얼로 쓰고요. 읽을 때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팩토리얼 뭐 영어 스펠링은 써있겠죠? 자 이 뜻은 뭐냐면 1부터 n까지 곱한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쓸 때는 n부터 1까지로 씁니다. 왜냐면 얘가 순서가 n부터 이렇게 써줍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A, B, C, D 가지고 5글자 다 쓰면 5, 4, 3, 2, 1까지 써야 되잖아요. 네, 5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1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n개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NPR하고 비슷한 형식이네요. 내가 NPR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쓰는 건데 얘는 n부터 1까지 n개를 다 쓰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n 팩토리얼은 뭘로 봐도 되냐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쓴 거, n개 쓴 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n부터 r개를 쓴 거다라고 했죠. 네,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질들이 좀 있거든요. 성질들은 잠깐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늘 수요일, 금요일이죠?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얘기를 봅시다. 몇 개는 없지만. 자, 보기 1번에요. 네, 335쪽이에요. 자, 4명의 후보가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순혈의 수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생이 4명 있는데요. 자,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는 방법의 수. 그러면 여러분 4 곱하기 3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회장 넷 중에 하나고 부회장 따내니까 나머지 셋 중에 하나에 4 곱하기 3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대로 쓰는 거라 4P이긴 한데요. 4명 중에 2번 쓰는 거니까 저걸 굳이 4P라고 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아니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대로 그냥 4-3 하세요. 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용어 뜻 정도만 알면 되고 해설에 4P라고 쓸 텐데 그거 너네가 해석할 줄만 알면 돼. 4P라는 용어를 너네가 풀이를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연극에 참여할 5명 중에서 배역 A, 배역 B, 배역 C를 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5명이 있는데요. 뭐 X, Y, Z, W 뭐 U라고 하죠. 뭐 5명 있어요. 근데 A 역할, B 역할, C 역할 합니다. A 역할 할 사람 5 중에 하나, 4 중에 하나, 3 중에 하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5명 중에 3개 나열을 하는 거니까 5P3인데요. 5P3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543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뭐 어렵게 합니까? 보기 2번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P라는 용어에 너무 얽매이진 않으셔도 돼요.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et은 이제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는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get은 n 팩토리얼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n개를 쓰다 보니까 n 팩토리얼은 npn이랑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좀 응용해가지고 여러 개를 좀 성질들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성질. 자, 이게 npr이요. nn
n-1, n-2부터 해가지고 n개를 쓰면 마지막이 n-r이 아니고, 왜냐하면 n-1부터 n-r개까지가 n-r까지가 r개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r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요래야 r개가 돼요. 외계로 쓰면. 자, 근데 저게 팩토리얼의 일부잖아요. 팩토리얼은 저걸 끝까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써볼게요. 네, 이거보다 하나 작은 게 n-r이죠. n-r보다 하나 더 작은 거 해서 끝까지 해서 1까지 쓰면 없던 거 생겼잖아. 다시 나눠줘야지. 그러면 분자는 결국 뭐냐면 n부터 1까지 썼고요. 분모는 n-r부터 1까지 쓰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팩토리얼로 써주면 분자는 n 팩토리얼, n팩. 분모는 n-r의 팩토리얼, n-r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Pr을 이게 끝에가 n-r 더하기 1로 끝난다라고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nPr은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면 n-r팩분의 n팩입니다. 그 앞에서 뒤에 숫자 뺀 거예요. 네. 자, 요거를 가지고 파생할 수 있는 성질들이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n 팩토리얼이 npn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n-r팩이 뭐라 그랬냐면 npr이 n-r 팩토리얼분의 n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분자는 앞에 거. 그러면 np에도 똑같이 이 공식에 넣어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식에 넣으면 앞에서 뒤에 걸 빼요. n 빼기 n의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그러면 분모는 사실상 0 팩토리얼이 되고요. n 빼기 n이니까. 분자가 n 팩토리얼이잖아요. 얘가 n팩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그럼 분모가 뭐 돼야 돼요? 1 돼야 말이 맞죠. 1이 돼야 말이 맞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할 거예요. 0 팩토리얼이라는 게 말이 원래는 안 되잖아요. 0부터 1까지 어떻게 곱해요? 근데 저렇게 하면 공식이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0 팩토리얼 1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건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np 0도 정의할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경우의 수에서 빵 0이라는 숫자를 어거지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잖아. np 0이라는 것도 편의상 만들어줍니다. 이게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나열해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정의를 해줍니다. 이 공식에다 넣어요. 그러면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n팩분의 n팩이죠? n팩분의 n팩은 1이잖아. 그러니까 np0, n개 중에서 빵개를 나열한다? 한 가지로 정의해줍니다. 이러면 공식이 논리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np0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0 팩토리얼과 np0은 그냥 우리가 편의상 1로 정의한다. 이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돼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보기 3번 다음으로 구해보래요. 네, 이제 공식 좀 적용해보자 이거. 자, 7p3입니다. 7부터 시작해서 3개 쓰라는 얘기예요. 30 곱하기 7, 212죠?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5p5입니다. 5부터 시작해서 5개 써라 이거예요. 5, 4, 3, 2, 1, 0. 2, 1이죠. 5부터 해서 5개 쓰면 5, 4, 3, 2, 1이죠. 이거 20 곱하기 6, 120입니다. 그 다음에 0팩 곱하기 4팩. 0팩은 1로 정의하자 그랬고요.
4팩은 4부터 끝까지 4, 3, 2, 1입니다. 네, 4, 3, 12 곱하기 24죠. 네. 그 다음에 6P 0. 네, 뭐든지 끝에 0 들어가면 1로 그냥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죠. 6개 중에 빵개를 세워라잖아. 그럼 못 세우지. 안 세웠다 1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세웠으니까 1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팩토리얼이 자주 나올 거라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0팩은 1. 당연히 1팩토리얼 1입니다. 1부터 1까지니까 2팩토리얼은 당연히 2 곱하기 1이고요. 4팩은 3, 1 곱하면 6이고요. 4팩은 4, 3, 1 곱해서 24. 그러니까 지금 4가 추가되죠. 5팩은 120. 여기다 5 추가하면 5팩이니까 6팩은 5, 4, 3, 1에 6 추가하니까 6 곱해서 720. 보통 6팩까지밖에 안 내요. 왜냐? 7팩토리얼이 얼마죠? 저기다 7 곱하면 5천 얼마죠? 엄청 커져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껏해야 6팩토리얼까지밖에 안 내요. 보통 5팩토리얼 이내에서 거의 다 해결돼요. 문제가. 저게 10팩토리얼까지만 가도 거의 막 몇십억 해요. 그래서 보통 팩토리얼은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 정도가 한계다. 자주 보게 되니까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좀 문제 하면서 해야겠다. 이거 바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 문제 좀 풀고 할게요. 네. 자, 339쪽. 네. 처음에 증명이 좀 나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NPR이 내가 n-r팩분의 n팩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거 왜 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증명을 내거든 학교에서. 여러분들 3-1에서는 근해 공식을 증명하세요를 내신 서술형에 낼 수 있는 것처럼 쟤를 증명하세요를 낼 수 있어요. 쟤를 증명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개념이 길 1번에 나온 걸 증명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조금 어려운데 잘 봅시다. 자, 개념 1번.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대요. NPR은요. n 곱하기 n-1p r-1 이란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증명을 시키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증명을 2가지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설명해서 증명하는 방법. 개념을 이용한 방법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말로 설명하는 게 지금은 좀 힘든데 일단 식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좀 재미는 없을 건데. 자, 왜 둘이 똑같으냐 한번 해볼게요. 자, 좌변. 네, NPR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식을 써요. 이 식을 이용합니다. 요거는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변은요. n 곱하기 n-1p r-1인데 당연히 이제 n 곱하기 자, 퍼뮤테이션 순열은 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게 분모로 가요. 그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가 분자로 가요. 팩토리얼 붙이고. 자, 앞 숫자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면 뭐냐면 n 빼기 r입니다. 거기에 팩토리얼이고 그다음에 분자는 앞에 있는 숫자 n-1의 팩토리얼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앞에 n하고 n 빼기 1의 팩토리얼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n이고요. n 빼기 1, n 빼기 n 빼기 3, n 빼기 4에서 끝까지 1 가죠. 그럼 둘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n부터 n-n-2 쭉 가니까 결국 얘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 이런 방식으로 해요. 첫 문제니까 아주 길게 하진 않았어요. 문제 낸 것도 그렇고. 자, 이게 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 증명은요.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해봐라 이거. 이게 내가 백날 너네한테 NPR은 N 곱하기 N-1P R-1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전혀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게 와닿을 수 있게 말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하면 힘드니까 중간 단계를 한번 거쳐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증명할 거야. 자, 5P3은요. 아니, 5는 좀 작고 7P3으로 합시다. 자, 7P3은요. 7 곱하기 n에다 7 쓰고 r에다 3 쓴 거거든. 그럼 n에다 7 쓰고 그러면 6P2가 되겠죠.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말로 7P3의 뜻은 뭐냐면 7개 중에 3개를 나열해라 이거거든요. A, B, C, D, E, F, G 하면 7이죠. 자, 요거 중에서 요거로 3글자 만들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고. 7 곱하기 6P로 설명할 거야. 자, 7P3을 A, B, C, D, E, F, G 7글자를 가지고 3글자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경우의 수를 세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7 곱하기 6P로 설명할 건데 곱하기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 뭐예요?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7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나머지를 6P2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그럼 경우의 수가 7인 1단계가 뭐야? 자, 맨 앞자리를 결정합니다. 몇 가지야? 7가지잖아. 글자가 7개인데. 그러면 맨 앞자리를 누군가 썼죠? 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글자로 두 자리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6글자 가지고 두 자리 만드는 게 6 곱하기 6P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하면 되는 거예요. 자, NPR은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글자가 있는데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글자를 써볼게요. A1, A2, A3에서 AN까지 있어요. 이걸 가지고 R개의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라 해도 좋고. 또 이게 NPR이잖아요. 근데 이 R개의 문자열을 만들 때 이걸 두 단계로 나눠보겠다고요. 맨 앞에는 좀 특별하니까 맨 앞 글자를 하나 정해요. 맨 앞 글자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n가지죠. 왜냐면 글자가 n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몇 글자가 있어요? R-1글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남은 n-1글자 중에서 R-1개 문자열을 나열하면 되죠. 그럼 이게 뜻이 뭐예요? n-1개 가지고 R-1개 나열해라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 나열하는 건 n 곱하기 n-1p R-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다고요. 네. 다행인 거는 이거 있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밑에 게 어렵네. 자, 내가 하나 더 해볼게. 자, 719번도 해볼게. 이거 너네가 바로 증명하기가 힘들 거야. 재료는 많이 못 나가겠다. R1보다 R이 크거나 같고요. N이 더 큽니다. 당연한 게 N개 중에서 R개 나열하려면 처음에 애시당초 주는 글자가 많아야 돼요.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얘가 진짜인데 얘를 시험에서 내는 거죠. NPR을 n-1p 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인 걸 증명을 하래요. 네. 이것도 내가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지금 719번에 식으로 하는 게 나왔고, 네, 말로도 한번 해볼 거고, 주로 이 문제를 많이 내요. 내면 수열에서 내면 얘를 냅니다. 자, 일단 식으로 증명. 자, 좌변부터. 네, 좌변 NPR은 뭘로 써도 된다? 이런 기호로 쓸 수 있다. 앞숫자에서 뒷숫자 뺀 팩토리얼이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그럼 우변을 계산해서 앞에 것처럼 되는지 보면 돼요. 자, 우변이 n-1pr은요. 앞숫자에서 뒷숫자 빼면 뭐예요? n 빼기 r 빼기 1입니다. 그거 팩토리얼 분의 앞숫자 n-1패 더하기 r 곱하기, 자 얘는 앞숫자에서 뒷숫자를 빼면 n 빼기 r입니다. 그게 분모로 가요. 그 다음에 분자 앞에 거 팩토리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해서 좌변처럼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어렵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공통인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뭐가 공통이에요? 일단 분자의 n 빼기 1팩이 공통이에요. 분자의 n 빼기 1팩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얘 n 빼기 r 빼기 1부터 끝까지고 얘는 n 빼기 r부터 끝까지인데 얘를 나열을 해보면 n 빼기 r 그 다음 작은 게 n 빼기 r 빼기 1 하나 더 작은 게 n 빼기 r 빼기 2 해가지고 1까지 가잖아요. 얘가 n 빼기 r 빼기 1부터 쭉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n 빼기 r 빼기 1부터 쭉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분모는 n 빼기 r 빼기 1부터 쭉 하고 분자의 n 빼기 1부터 쭉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게 이제 앞에는 1이고요. 이게 1이네. 잠깐만. 아, 네 맞아요.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뒤에 거는 뭐가 공통이냐면요. 빼면 뭐가 남냐면 분모에 n 빼기 r이 하나 남고요. 분자에 뭐가 남아요? r이 남아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n 빼기 r분의 n 빼기 r 더하기 r n입니다. 그럼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1부터 쭉이니까 n 빼기 r, n 빼기 r 마이너스 1, n 빼기 r 마이너스 2에서 쭉이니까 분모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n 빼기 r부터 쭉이 돼요. 분자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니까 n부터 쭉. 그러니까 좌변은 똑같죠. 그러니까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산이 좀 익숙하진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되면 어쩌고. 자, 이게 이제 식으로 증명한 거고, 네, 말로 증명해 봅시다. 네, 개념으로. 그 NPR은 어쨌든 N 글자 중에서 R 글자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PR의 의미는 A1, A2, A3에서 N 글자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요거로 R개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한 글자, 두 글자 해서 자, 여기 R개의 문자열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변이랑 똑같은데, 자, 이게 좌변이 경우의 개념이잖아. 그럼 우변도 당연히 경우의 개념이거든. 근데 얘 경우수랑 이 경우수를 더했네. 왜? 요 경우의 수는 이것 또는 이건 거예요. 얘 또는 얘라서 둘이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아니면 요 경우로 나누는데 요 경우 교수가 n-1pr이에요. 근데 n-1pr은 뜻이 뭐야? n- 한 글자 중에서 쓰는 거거든. 한 글자를 뺀 거예요. 그쵸? 한 글자 빼고 나열한 거니까
얘는 그 한 글자를 더해서 든 거라는 의미가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N글자 가지고 쓰는 건데 얘는 한 글자 빼고 하는 거라서 뭔가 한 글자 빼고 하는 거니까 그 한 글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둘로 나눌 건데요. 한 글자 빼고 하는 거니까 그 글자 AN이라고 바꿉시다. AN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 즉 내 말 뭔 소리냐면 여러분 여기에 글자를 쓰면 이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안 쓸 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안 쓸 때. 이거 안 쓰면 나머지 A1부터 AN-1까지만 가지고 알게 문자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예요? N-한 글자 가지고 알게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N-BR. 자,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뭐겠어요? AN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 수가 얘니까 그런 거거든. 근데 얘도 두 단계로 나눠져 있네. 그죠?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경우에서 곱하기는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뭔가 R가지 경우 수가 있고 그 뒷단계가 R-1개 가지고 N-한 글자 가지고 R-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AN 쓸 거잖아.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AN 어디다 쓸 건데? AN을 어디다 쓸 거냐? 쓴다며. 그럼 AN을 어디에 쓸 거냐? 아니 이 중에 하나 쓰겠지. 알게 칸 중에 한 칸 쓰겠죠. 뭐 AN을 여기 쓸 수 있잖아요. 경우가 몇 가지? R까지. 왜? R칸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몇 칸 남았어요? R-한 칸 남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몇 글자로? N-한 글자로 몇 칸 남았어요? 한 칸 썼잖아요. R-한 칸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N-1P, R-1이라고 쓸 수 있고 AN 쓴 다음에 나머지 쓰는 거니까 연달아 해서 하면 R 곱하기 N-1, R-1 얘랑 더하면 NPR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이거. 721번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많이 응용하면 721번처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721번에 3번을 증명하라고 안 할 테니까 증명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721번에 1번이나 2번만 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근데 같은 원리거든요. 여러분이 말로 721번에 3번을 1번, 2번 푼 걸 이용해서 풀 줄 알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720번 좀 해보겠습니다. 720번 다는 안 할 거고 두 개만 해보자. 720번에 2번. 자, 6PR 곱하기 3 빼기 720이다. 그냥 계산이에요. 자, 6PR 뭔지 모르죠. 근데 3팩은 구할 수 있어요. 3팩이 뭐예요? 3, 2, 1 곱하면 6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6PR이 120이라는 거거든요. 120 맞나? 네, 120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6PR을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쓰세요. 6PR은 6543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0까지 곱했을 때 뭐가 R이야? 개수가 R이야. 6부터 몇 가지 곱해야 120이야? 65 하면 30이잖아. 그럼 4만 더 있으면 되죠. 이러면 120이잖아. R은 3.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정식 느낌 나죠? 네. 방정식의 일종이긴 한데, 뭐 엄청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자, 네 번째 거.
MP3 더하기 3 곱하기 NP는 120인데 뭐 지웠나? 이게 얘죠 지금. 이게 사실 얘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쓰세요. MP3 뜻이 뭐예요? n부터 3개. n, n-1, n-2. 이게 MP3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문자 있는 건 쓰기 쉬워요. 그냥 n부터 3개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np는 n, n-1. n부터 2개 쓰는 거니까 120이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3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냥 3차 방정식 풀어라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좋은데 전개에서 조립대법을 쓰죠. 전개에서 조립대법 쓰는 법은 기억할 거라고 믿어보고 뭐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믿어보고 다르게 해보죠. n의 빼기 1이 공통이라서 이거를 묶으면 n 빼기 2에 더하기 3이에요. n 더하기 1이죠. 그러면 n 더하기 1 곱하기 n 곱하기 n-1을 해서 120인데 자 여러분 이 3차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답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정수로 나와야 돼요.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3.5개에서 2.2개를 뽑아라 이런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해라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자연수예요. 가끔 0 될 수는 있고 그래서 그냥 저 3개가 뭐냐면 연달아 세수 곱해서 120이다 푸는 거거든. 그럼 그냥 대충 찝기가 가능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굳이 전개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543 하면 되나? 얘는 싸겠지. 543 아니네. 잠깐만. 653인가? 654가 미안. 얘는 5 죄송. 그냥 이 정도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순열 조합에서는 이게 괜찮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721번에 1번은 해줄게. 그냥 1번만. 반복은 알아야지. 자, 6명이 있어요. 자, 극장 좌석에 나란히 앉을 때 방법의 수를 세세요. 자, 6명 중에 2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4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명 중에 3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 3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를 구하세요. 결국 6명 다 앉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똑같아. 결국 답은 뭐야? 6명 앉는 거야 그냥. 그래서 뭐가 됐든 6팩토리얼이 답이에요. 65431. 그런데 이걸 가지고 3번 증명을 하라니까 내가 설명은 해보겠다고. 자, 2명이 먼저 앉는데요. 그러면 그 2명을 정하죠. 뭐 예를 들어 A, B 먼저 앉고 아니다. EF 먼저 앉아. 그 다음에 A, B, C, D 나중에 앉아. EF 고생했으니까 뭐 니네 먼저 자리 앉고 싶은데 앉아 하면 되는 거죠. 자, 증명 아니면 그냥 곱하기로 그냥 가세요. 자, 니 가서 앉아 하면 뭐 선택할 거 아니야? 6가지 아니야? F 가서 앉아 하면 E 앉았으니까 5잖아. 그러면 이제 뭐 E가 여기 앉고 F가 여기 앉았다 쳐요. 그럼 이제 A, B, C, D 가서 앉아. A, D 가서 앉아. 4개, 3개, 2개, 1개잖아. 근데 이걸 굳이 쓰면 6명 중에 2명 앉는 거니까 6P인 거고요. 4자리 남았죠. 4자리 남았는데 4명 가서 앉는 거예요. 4P 3거죠. 네. 4명이서 4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하지만 결국 6명 다 앉는 거거든. 그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한데요. 논리력이 좀 많이 중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부터 그냥 단순 계산이고 중학교 2학년 문제 같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다음에 심화 정도겠죠. 자, 개념 2번. 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5431 하시면 됩니다. 6명 중에 3명만 세우는 거 654 하시면 됩니다.
자,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하나씩 뽑는 거. 반장 10명 중에 하나 10개, 부반장 나머지 9명 중에 1명 9개, 총무 나머지 8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19, 8 하면 돼요. 10P3이라고 써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19, 8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봅시다. 723번에 2번 해볼게요. 자,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이 있어요. 남자는 그냥 편의상수는 A, B 학생이라고 하고요. 여학생 3명은 예, X, Y, Z라고 해볼게요. 좀 구별해 주려고. 앉을 거예요. 1번 자리부터 5번 자리까지 앉을 거예요. 자, 근데 남자 2명은 홀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요,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무조건 특별한 애가 먼저예요. 특별한 애가 먼저고, 특별하지 않은 애들 나중에 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다음에 할 거니까, 특별한 애들 먼저 하세요. 자, 지금 뭐가 특별해요? 남자는 홀수 자리에 앉아야 된대. 그럼 특별하잖아, 지금. 뭐가 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쟤네 먼저 하라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니네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니네가 어떤 순서로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이 상황에 니네가 저걸 시킬 거면 어떻게 하느냐를 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남자 A, B가 있는데 얘는 홀수 자리 가서 앉아야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니네가? 니네가 저 앉혀야 하는 사람 입장이고 어떻게 할 거야? 남자분 가서 앉으라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세요. A부터 시켜. A, B 어디 가서 앉을래부터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A 세 가지 거 아니야. 1, 4, 5자리 중에 하나 아니? 세 가지. 그럼 이제 남자 B, 니 어디 갈래? 그러면 A 하나 앉았잖아. A 여기 앉았어 그러면 B의 선택권은 2개잖아요. 둘 중에 한 자리 가야지 2개. 그러니까 B 앉았어 여기. 그러면 여학생들은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그냥 아무데나 세 자리 가서 앉으면 돼요. X 어디 갈래? 뭐 셋 중에 하나, Y는 둘 중에 하나, Z는 뭐 마지막 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저 3P, 뭐 3팩토리얼, 3P3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P 쓸 필요 없어. 난 거의 안 써. P는. 좋아하면 써도 P는 안 씁니다. 자, 뭐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724번은 내가 해볼게.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4점짜리거든. 그래서 아마 혼자 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인형 AB가 있어요. 그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 갈 때 요새는 그런 게 없으려나? 그 종이 인형에다가 막 종이 옷 입고 막 이래가지고 입히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옷 있으면 여기 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접어서 모르나? 네, 뭐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고. 자, 두 인형 AB 인형이 있는데 셔츠랑 바지를 일단 입혀요. 그리고 입힌 옷의 색깔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A 인형의 셔츠에 무슨 색깔, 바지에 무슨 색깔, 그다음 B 인형도 셔츠에 무슨 색깔, 바지에 무슨 색깔 이런 걸 한다고요. 자, 근데 셔츠랑 바지는 모양이 다른 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옷의 색깔은 무조건 빨간 아니면 초록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가 있는데, 자, 이거 순서를 잘 봐요. 이게 모의고사가 은근히 많이 틀린 게 국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말을 좀 헷갈리게 놨어. 자, 지금 셔츠랑 바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힘드네. 네, 이런 게 있고 반팔이 있고요. 네. 뭐야 이거? 네, 뭐 이렇게 하죠. 셔츠 3개 있어요. 바지도 3개 있습니다. 바지 작아. 네, 뭐 이런 바지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구별되죠? 색깔이 없어요.
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색깔 없는 셔츠를 먼저 입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A 인형에다가 요걸 입히면 B 인형은 셔츠는 이거 둘 중에 하나, 바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인형의 셔츠와 바지는 색깔을 다르게 해요. 어차피 색깔은 빨간 아니면 초록인데. 그 다음에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깔도 서로 다르게 정해요. 자, 그러면 A, B한테 이제 셔츠, 바지 입히고 색깔 정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있느냐? 이겁니다. 몇 가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국어를 못해서 입은 건데. 네. 그럼 뭐 지금 순서가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A 하고 B 하고 하죠 뭐. A 셔츠. 자, 모양이 중요하죠. 바지 모양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셔츠 모양, 바지 모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정해야 돼요? 색깔 정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A 셔츠 바지 결정하고요. 모양 결정하고 B 셔츠 모양 바지 결정하고 A 색깔 칠하고 B 색깔 칠하고 이 순서로 가면 되겠네요. 해봅시다. 자, A 셔츠 모양 결정합시다. 셋 중에 하나 입으면 되잖아요. 바지는요?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자, 그러면 입었던 거 다시 안 입는다 그랬으니까 B가 셔츠를 고를 때는 딴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바지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정할 건데 색깔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초록색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쓰는 규칙은 바지랑 셔츠는 색깔을 다르게 정해야 돼요. 둘 다. 그럼 만약에 A가 빨간색, 그러니까 셔츠 색깔을 정해.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근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정했잖아? 그럼 바지 색은 무조건 정해져요. 정해지니까 한 가지죠.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B도 색깔 빨간 초록 중에 하나 결정하면 바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네. 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일어나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곱하면 됩니다. 9, 4, 4 곱하면 되네요. 30도 곱하기 4 144. 자, 개념 3번. 이것도 해봤을 것 같은데.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0이 있어요. 0이 있으면 뭘 못해요? 맨 앞에 못 와요. 그죠? 뭐 그런 거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세 자리수는 쉬워요.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맨 앞자리가 특별한 거잖아요. 맨 앞자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1, 2, 3, 4니까. 그럼 맨 앞에 하나를 썼으니 두 번째에는 그 하나가 못 오죠. 0은 와도 이제 상관없고 4가지. 그럼 2개 썼잖아. 마지막은 뭐 3개 남은 것 중에 하나. 4, 4, 3. 한 적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짝수. 야, 여기부터 난이도 살짝 올라가죠. 짝수인데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자리가 0, 2, 3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도 특별해요? 끝자리도 특별해요. 끝자리도 특별하고 맨 앞자리도 특별해요. 왜? 맨 앞자리는 0이 못 오죠. 근데 끝자리는 0, 2, 4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끝자리에 0이 오잖아? 1의 자리에. 그럼 맨 앞자리에 0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1의 자리 숫자에 4를 쓰잖아요. 그럼 맨 앞에 0이 못 와야 되는 걱정을 해야 돼요.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둘로 나눠야 됩니다. 아, 셋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네, 끝에가 0으로 끝나는 경우, 끝에가 2로 끝나는 경우, 끝에가
4로 끝나는 거. 자, 0, 1, 2, 3, 4입니다. 자, 1의 자리에 0이 오면 맨 앞자리 0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4 곱하기 3이에요. 12개. 근데 맨 끝에 1의 자리에 2가 오면 0, 1, 3, 4 가지고 두 자리인데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이거는 3 곱하기 3이에요. 9개. 뭐 끝에 4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0 못 오는 건 똑같으니까. 총 30개.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아닌가? 자, 네,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와. 자, 세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 특징이 뭐였어요? 각 자릿수 다 합치면 3의 배수다가 3의 배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고민해야 되냐면 0, 1, 2, 3, 4를 가지고 각 자릿수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3개를 더해야 3의 배수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중에 3개를 골라서 쓸 거잖아요. 어떻게 3개를 골라야 3의 배수가 되냐? 그 3개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숫자 패턴이 특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0, 1, 2 돼요? 돼요. 그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앞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0, 1, 2 되고요. 0, 1, 3 돼요? 안 되죠. 0, 1, 4는요? 안 되죠. 그 다음에 0, 1은 했으니까 그럼 0, 2, 3, 0, 2, 4, 0 해야 돼요. 0, 2, 3 됩니까? 0, 2, 4 되죠? 그럼 0, 2로 시작한 것도 다 했고 0, 3, 4 안 됩니다. 자, 0으로 시작한 거 다 했어요? 그럼 1부터 시작 1, 2, 3 되고요. 1, 2, 4 안 됩니다. 1, 2, 3이 되는데 1, 2, 4 당연히 안 되지. 그럼 1, 2로 시작하면 다 됐고 1, 3, 4 안 되죠? 안 돼. 그럼 2, 3, 4 나왔네. 자, 지금 내가 말은 쉽게 했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앞에서부터 한다는 게. 자, 뭐 일단 끝까지 해보죠. 자, 0, 1, 2 가지고 세 자리 만드는 거. 자, 뭐야? 맨 앞에 0 못 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네 가지. 그럼 0, 2, 4도 똑같겠죠? 이 0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 2, 3은 그냥 뭐 맨 앞에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6가지. 이런 것도 8개겠지. 20개. 이게 나중 가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0을 넣을까 말까? 0까지 넣으면 너무 힘드네. 0, 1, 2, 3, 4, 5, 6, 7, 8, 9 가지고 세 자릿수 3의 배수 만들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장난이 아니게 돼요. 더 이상. 아니 0, 1, 1, 2, 3, 1, 2, 5, 1, 2, 6? 1, 2, 9? 그거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개념 설명을 내가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나올 거고 연습 문제도 터프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좀 연습을 좀 해두세요. 자, 근데 좀 개수가 적을 때 팁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개수가 5개밖에 안 되니까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에 팁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는 건 결국 5개 중에 2개를 버리는 거거든요. 2개를 잘 버려도 돼요. 뭐 2개를 버릴 거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남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이 중요하니까 다 합쳐봐요. 총합 얼마예요? 네, 총합이 10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적당히 버려서 3의 배수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2개를 버리는데. 그럼 얼마 버려야 돼요? 1 버리든가. 이렇게 버리면 되죠. 뭐 10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총합이 3의 배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도록 버리면 돼요. 2개를 골라서. 3개 고르는 것보다 2개 고르는 게 쉽잖아. 그럼 합이 1 되는 건 뭐 있어? 0일밖에 없지. 그러니까 0일을 버리고 남는 2, 3, 4. 4가 되게 버리려면 1, 3하고 0, 4가 있죠. 그럼 1, 3을 버리면 0, 2, 4. 0, 4를 버리면 1, 2, 4. 7을 버리려면 3, 4 버려야 되거든요. 0, 1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개수가 적을 때 얘기해요. 개수가 적을 때 5개 정도가 무난해요. 이게 6개면 의미가 없고, 네. 아까 말했다시피 막 숫자 9개 중에 골라라 이러면 더더욱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5개 정도는 저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디어 싸움이 많아서 잘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뭘 할까? 727을 해줘야 되네. 정말 미치겠네. 자, 727. 자, 727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0, 1, 2, 3, 4가 아니고 0, 0, 1, 2, 3, 4예요. 0이 2개란 말이에요. 0, 0, 1, 2, 3, 4가 써있는 6장 중에서 3장을 뽑아가지고 3자리 수를 만들어요. 자, 이때 짝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짝수니까 끝에가 0이 있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0이 2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면 뭐 푸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0이 좀 많이 중요해서, 나라면 아예 처음부터 0이 없을 때, 0이 1개 있을 때, 0이 2개 있을 때로 나눈 것 같아요. 0이 없으면 쉬워요. 왜? 1, 2, 3, 4로 그냥 3글자니까. 첫 번째, 0이 없는 경우. 그러면 1, 2, 3, 4로 짝수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2 또는 4잖아요. 그죠? 2가지죠? 그러면 1의 자리 쓰고 나머지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써주면 돼요. 0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0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게 3 곱하기 2죠. 그러니까 2가지 하고 3이. 3글자 남았으니까 1, 2, 3, 3개 남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3, 2 곱하기니까 6, 2, 12까지. 두 번째, 좀 쉬운 것부터 합시다. 0이 2개인 경우. 0이 2개도 은근히 쉬워요. 왜? 무조건 뭐 빵빵이에요. 0이 맨 앞에 못 오니까. 그러니까 100, 200, 300, 400밖에 없거든. 그죠? 여기에 1, 2, 3, 4, 5 수밖에 없으니까. 4가지. 그럼 이제 평범하게 뭐가 돼요? 0 하나 있는 경우가 돼요. 나머지는 0이 1개. 그러면 0이 2개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니까 0 1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글자 더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0이 1개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어쨌든 0이 맨 앞에는 못 오니까 0을 좀 쓰고 할 것 같아요. 나라면 0이 여기 오는 경우, 0이 여기 오는 경우. 그러면 0이 중간에 오면 1의 자리를 짝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는 이제 2, 4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2개. 그리고 남은, 그러면 2개 썼으니까 뭐 남았어? 1, 2, 3, 4 중에 하나 썼지. 그럼 3개네. 그러니까 3 곱하기 6.
0이 여기 오면 뭐 짝수는 해결이 됐으니까 네, 4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1, 2, 3, 4 그냥 아무렇게 막 쓰면 됩니다. 18, 16 네, 그래서 34 어렵죠? 난이도가 갑자기 확 되었네. 자, 아이고 비슷하게 나왔네. 자, 일단 숙제는 727번까지예요. 왜냐면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내가 이거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지금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걸 다 설명해야 돼서 그 숙제만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719에서 727까지만 하세요. 719에서 727. 그리고 셀은 B단계만 하시면 돼요. 뭐야? 네, 보면 알죠? 네. 2차 방정식 활용이에요. 1015에서 1000, 맞네. 1087까지. 자, 이웃하는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안 나왔지 싶어서 이건 2번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거야. 아, 정확히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이거 처음 보니까 이웃하는 게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있을 거면 둘 다 있을 건데 그래? 아, 이거 중학교 한다고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얘만 좀 들어봅시다. 자, 요거를 모두 나열하는데요. A, B, C가 이웃해야 돼요. 세 글자가 다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A, B, C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D, B, C, A, E 뭐 이러면 A, B, C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건 먼저 한다 이거예요. 붙여요. 붙일 거야. 한 덩어리야. 그러면 결국 A, B, C 한 덩어리로 냅두고요. 그 다음에 D랑 E랑 세 글자 나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 B, C는 흩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쟤네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나열을 해요. 그럼 뭐예요? 3 곱하기 6 곱하기 1이죠. 네. 한 덩어리로 봅니다. 3팩.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 덩어리 다음 D 다음 E야. 근데 이게 A, B, C는 막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덩어리 자리에 A, B, C를 쓰셔야 돼요. 뭐 A, B, C 쓰든 뭐 C, B, A를 쓰든 뭐 B, A, C를 쓰든 뭐 쓸 거 아니에요. 이 덩어리 내부 뭐예요? A, B, C 나를 하는 거죠. 3팩.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은 뭐 나오겠죠? 6 곱하기 6이지 36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A, B, C, D, E, F, G인데 자 A, B는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 F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B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네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 다음에 D, F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한 덩어리로 보세요. 세 글자가 좀 크게 써서요. 그 다음에 남는 거 C랑 G는 지 맘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네 덩어리예요.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크게 네 덩어리를 나열하세요. 4개 그룹 나열. 네, 4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열했어요. 큰 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 그 다음에 G 이렇게 했어.
자, 그럼 큰 덩어리엔 DF를 써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는 AB 써야 되잖아. 그럼 DEF 쓰는 나열법이 뭐예요? 3개 나열이니까 3팩이죠. 3, 1. 큰 덩어리. 네, 작은 덩어리. 네, 큰 덩어리 3팩 3글자니까. 작은 덩어리 AB 2글자 나열이니까 2팩 꼴이야. 네, 4팩, 3팩, 2팩이네요. 어이구, 어렵다. 24 곱하기 6 곱하기 네, 288 나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네. 덩어리는 이런 식.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건 안 한 것 같다니까 이런 거 다음에 하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라서요. 네. 네, 숙제는 요거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네, 아시죠? 네, 잊지 말고 오시고. 경환이는 알고 있었나?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네, 몇 시에 줄 거예요? 2시요? 네. 어딘지 알아요? 아니요. 네. 다른 분들 가시고. 저기 혹시 신협 건물 알아요? 네? 신협 건물 알아요?